개인적으로 BMW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BMW 중에서 가장 덜 좋아하는 모델입니다.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좀 싫어하는 모델이에요. BMW가 그동안 후륜 구동, 50대 50 무게 밸런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잘 지켜왔단 말이죠. 근데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나오면서 그런 공식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. 그리고 미니아 플랫폼을 공유하고 앞엔진의 앞바퀴 굴림으로 이제 변모가 됐죠. 물론 자동차의 실용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역대급인 자동차긴 한데 어쨌든 가장 BMW답지 않은 자동차예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장르죠. 소형 미니밴 장르인데 엠블럼 떼고 뭐 디자인 요소를 다 빼면 이 실루엣은 카렌스를 떠올리시면 되고, 경쟁 모델은 메세스 벤츠의 이제 B클래스 이런 모델들이 경쟁 모델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2세대 모델인데 1세대만 나오고 단종이 될 줄 알았거든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를 끌었고, 어쨌든 차체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 BMW 모델인데 2세대로 오면서 디자인들이 많이 달라졌고 1세대 모델보다는 일단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. 최근 BMW가 이제 그릴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고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거든요. 액티브 투어러 자체가 짧고 높은 자동차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그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확실히 6 시리즈 GT 그리고 3 시리즈 GT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날렵해지고 있고 기존에 좀 둥글둥글하고 뚱뚱한 디자인이 좀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. 액티브 투어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실루엣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 그리고 필러를 어떤 식으로 눕히느냐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확실히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뒷모습도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.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차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들이 적용이 돼 있고 BMW의 디자인 언어가 곳곳에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. 차체가 높아서 물건을 쌓아놓기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, 전륜구동 모델인 만큼 트렁크, 실내 공간 전부 균등하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시트가 4대 2대 4로 폴딩이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별도로 트렁크에서 시트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. 시트는 2열 문을 열고 2열 시트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. 3 시리즈 웨건 같은 경우는 레버가 별도로 있거든요. 레버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. 미니밴 장르의 태생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, 이런 캐릭터 라인만 봐도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높아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가 좀 달리고 있는 느낌,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.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요. 최신 BMW의 이제 실내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차들 iX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고, 기어 레버가 이런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센터 콘솔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죠. 시동 버튼도 앞쪽에 있죠. 저게 암레스트에 팔을 대고 조절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상당히 좋고 그 앞쪽으로 컵홀더가 위치했습니다. BMW가 세단만 만들던 시절에는 수납 공간에 굉장히 인색했어요. 컵홀더조차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자동차들을 만들었는데 이 액티브 투어러는 어쨌든 가족적이고 공간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. 그리고 기어 레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센터 콘솔도 전부 수납 공간으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. 그래서 물건들을 쉽게 수납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, 스티어링 휠도 이 신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버튼 이런 배열들이 새로워졌고 디자인도 달라졌죠. 그립감은 여전합니다. 센터 터널이 있긴 하지만 일단 공간적으로는 엄청나게 여유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시트가 많이 떠 있잖아요. 그래서 발을 아래쪽으로 넣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 다리를 뻗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. 시트를 접으면 꽤 평평하게 공간이 나오고요. 등받이는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천장이 높거든요. 천장이 높아서 이 쾌적한 느낌도 많이 들 것 같고, 옵션으로 아마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은 썬루프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쾌적성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시리즈라는 자동차가 애초에 비싼 자동차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마감이나 소재
뭐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. 요즘 약간 가족적인 자동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SUV가 너무 질려서 다른 장르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리고 기존의 해치백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해치백보다 조금 더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세대 모델보다는 뭐 각광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. 훨씬 더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투어링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용적인지 얼마나 가족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 차와 비교하면서 면밀하게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